AGI 매크로랩 시대 계산이 인간을 다시 설계한다. 계산의 시대가 열린다. 400년이 지난 오늘 그 질서는 다른 이름으로 돌아왔다. 총 대신 칠, 금 대신 데이터, 신 대신 알고리즘. 세계의 권력은 이제 전력과 연산의 축 위에서 재편된다. 17세기의 화약이 전쟁을 바꿨다면 21세기의 전력은 사고의 속도를 바꾼다. 17세기 세계는 칼과 신앙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자리를 계산이 대신했다. 오늘날 인류는 다시 새로운 전환 앞에 서 있다. 그 이름은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 이제 인간의 사고, 감정, 선택까지도 함수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17세기의 세상은 세 가지 힘으로 움직였다. 칼의 힘, 금의 힘, 그리고 신념의 힘. 군사력은 국경을, 자본은 시장과 무역로를, 신념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다. 하지만 오늘 21세기의 세계는 다른 세 가지로 움직인다. 계산력, 데이터, 규범. 이제 총 대신 GPU가, 금 대신 전력이, 신념 대신 알고리즘이 패권의 축을 이룬다. 당시 총의 위력은 한 발의 속도에 달려 있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연산 속도가 있다. 한 국가의 병력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규모로 측정된다. GPU와 HBM, 냉각 수조와 전력망이 군사기지이고 송전선은 병참로다. 17세기의 군함이 항로를 차지했듯 21세기의 국가는 지열 레이턴시 지도를 쟁취한다. 누가 더 빠르게 계산하고 누가 더 넓게 전력을 공급하느냐. 그 속도가 곧 힘이다. 17세기의 대항해 시대엔 해상로를 장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했다. 오늘날엔 데이터 루트가 그 자리다. 해저 케이블이 항로이고 클라우드 리전은 항만이다. API와 프로토콜이 무역 언어이며 데이터 국경법이 관세가 된다. 한 줄기의 케이블, 한 개의 규제가 정보의 흐름을 틀어막는다. 데이터의 통제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의 식민지를 의미한다. 17세기의 상인들은 금속의 양으로 국가의 부를 측정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인들은 총계산 생산 GCP, Gross Compute Product로 부를 계산한다. 국가의 경제력은 얼마나 많은 모델을 돌릴 수 있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가로 판가름 난다. 우리는 지금 중상주의 머켄털리즘을 넘어 계산상주의 COMPUTILISM의 시대로 들어섰다. 무역의 흑자는 상품이 아니라 지식 모델의 흑자로 나타난다. 힘의 균형은 이제 군함이 아니라 표준으로 맞선다. 누가 먼저 AI 안전 규격을 정하고 프롬프트 검증 룰을 만들고 평가 지표를 배포하느냐가 패권의 핵심이다. 표준을 정한 자는 룰을 팔고 룰을 판 자는 세계의 시간을 지배한다. 이것이 새로운 표준 전쟁이다. 17세기엔 왕이 사략선에게 약탈권을 주었다. 지금의 사략선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다. 그들은 버그 헌터이자 보안 용병이며 한 줄의 코드로 전선을 뒤집는다. 정보전쟁의 사고는 더 은밀하고 더 빠르다. 그러나 이 속도 뒤에는 항상 정당성의 위험이 있다. 남용된 힘은 신뢰를 갉아먹는다. 17세기의 성직자는 전쟁에 도덕을 부여했다. 이제 그 자리엔 AI 윤리위원회와 프라이버시 헌장이 있다.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이 세 단어가 21세기의 성서다. 효율만을 숭배하는 국가는 언젠가 자기 자본을 잃는다. 정당성은 연합의 접착제이고 신뢰는 계산보다 느리지만 결국 더 멀리 간다. 이제 힘을 운영하는 규칙은 명확하다. 첫째, 속도를 지배하라. 전력과 메모리를 3년 먼저 확보한 자가 승리한다. 둘째, 상대의 병목을 흡수하라. 타국의 지연과 전력 부족을 너의 네트워크로 묶어라. 셋째, 표준을 선점하라. 공개와 규제를 동시에 디자인하라. 넷째, 클로즈드와 오픈을 병행하라. 혁신의 속도와 확산의 속도를 분리시켜라. 다섯째, 정당성을 지표로 관리하라. 윤리 데이터를 공개하는 순간 신뢰는 이익이 된다. 여섯째, 리스크를 분산하라. 다중 모델, 다중 전력원, 다중 클라우드가 바로 국방이다. 일곱째, 연합을 확장하라. 데이터 상호주의와 UBC 유너버설 베이식 컴퓨트 교환이 새로운 외교다. 총을 다루던 군인이 사라지고 이제는 모델을 운용하는 결정의 장인이 필요하다. 그들의 병법은 프롬프트 설계와 AI 윤리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의사결정이다. 힘의 논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단지 그 무기가 칼에서 계산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요새는 성벽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이고 동맹은 조약이 아니라 API 호환이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빠르게 축적하고 현명하게 연합하며 집요하게 정당성을 관리하는 자, 그가 곧 AGI 시대의 패권을 쥘 것이다. 17세기 유럽의 질서를 결정한 것은 세 가지였다. 군사력, 자본력, 그리고 신념 체계. 이 세 힘이 제국을 만들고 패권을 갈랐다. AGI 매크로랩은 인류 문명의 실험실이다. AI의 침투율이 5년, 10년, 20년 후 금리 임금 자산 가격 세수 복지 고용을 어떻게 바꿀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거대한 경제 모델이다. 이 새로운 경제의 단위는 GDP가 아니다. GCP, 총계산 생산 그로스 컴퓨트 프로덕트. 국가의 부는 이제 노동이나 토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 전력은 화폐가 되고 GPU는 금이 되며 데이터 센터는 신전이 된다. AGI 매크로랩. 그 이름은 마치 한 연구소 같지만 사실상 인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 공간으로 변해버린 세상을 뜻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실험을 수행한다. 지능이 경제에 얼마나 깊이 침투할 수 있는가. AI의 확산율, 계산의 총량,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사회 변화. 그 모든 것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실시간으로 계산된다. 이제 경제의 기본 단위는 더 이상 GDP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GCP, 총계산 생산 그로스 컴퓨트 프로덕트이다.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가, 얼마나 넓게 AI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부의 척도다. 노동이 아니라 연산, 토지가 아니라 전력, 자본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국가의 체질을 결정한다. AGI 매크로랩은 6개의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첫째, 금리. 이제 금리는 자본의 가격이 아니라 계산 자원의 임대료가 된다. GPU 판매 전력비와 냉각비가 금융시장의 기준이 된다. 둘째, 임금. AI가 지식 노동을 대체하면 인간의 가치는 감정, 관계, 해석력으로 이동한다. 즉, 인간의 임금은 의미의 단가가 된다. 셋째, 자산 가격. 건물이나 토지가 아니라 모델 지분과 데이터 센터 토큰이 새로운 부의 형태로 거래된다. 넷째, 세수. 정부의 세금은 생산이 아니라 추론에서 발생한다. AI가 내린 결정, 모델이 수행한 작업이 과세의 단위가 된다. 다섯째, 복지. 복지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UBC 계산권 기본소득으로 바뀐다. 모든 시민이 1초의 연산을 배당받는 사회. 여섯째, 고용. 고용의 정의는 더 이상 노동시간이 아니다. AGI와 협업해 가치를 창출하는 정도, 즉 협력률이 고용지표가 된다. 새로운 화폐가 탄생한다. 전력은 화폐가 되고 GPU는 금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던 화폐의 의미는 전력 단위로 환산된다. 1메가와트는 1000명의 일자리와 같다. 한 개의 데이터 센터는 중세의 왕국 한 나라만큼의 부를 품는다. 전력망은 은행망이며 전력 거래는 자본 이동이다. 이제 송전선이 금융 네트워크이고 변전소는 중앙은행의 금고다. 국가는 전력 잉여를 팔고 계산권을 산다. 이것이 21세기의 무역이다. 17세기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했다. 하지만 21세기의 인간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바친다. 그곳에는 창문도 사람의 손길도 거의 없다. 대신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끊임없이 세상의 지식을 계산한다. 이곳은 신전처럼 조용하지만 실은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이다. AI 모델의 성능, 효율, 지연 시간. 이 모든 숫자가 각국의 자존심이 된다.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철학자는 아마 이 시대를 본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제 신은 재부팅되고 있다. AGI 매크로랩의 시뮬레이션 안에서 경제는 더 이상 인간의 선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수백억 개의 에이전트, 수천조 개의 계산이 시장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조정한다. 금리는 실시간으로 재설정되고 세율은 모델의 판단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된다. 정부의 예산은 AI의 최적화 엔진을 통해 집행된다. 정책과 시장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제 경제는 하나의 지능 네트워크가 된다. 그럼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AGI가 이토록 거대한 계산을 수행하는 동안 인간은 어디에 서 있는가? 노동자는 더 이상 생산자가 아니다. 대신 의미의 설계자, 방향의 해석자, 윤리의 조정자로 남는다. AGI 매크로랩은 인간의 실수를 줄이는 대신 인간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이 계산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AGI 매크로랩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문명의 시뮬레이터이자 거울이다. 우리는 지금 계산이 곧 경제이며 전력이 곧 주권인 시대에 살고 있다. GPU의 수와 에너지의 흐름이 금리와 복지를 결정하고 모델의 효율이 국민의 삶을 규정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계산의 중심에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 계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비로소 AGI 매크로랩의 실험은 경제학이 아니라 문명학이 된다. AGI는 생각을 대신하지만 의미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산업화 시대의 인간이 노동자였다면 정보화 시대의 인간은 엔지니어였다. 그리고 AGI 시대의 인간은 의미의 설계자 디자이너 어브미닝가 된다. 모든 생산이 자동화될수록 가치의 중심은 왜? 라는 질문으로 이동한다. 즉 인간은 더 이상 손의 존재가 아니라 방향의 존재로 진화한다. 기계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세상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미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바라보는가라는 목적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AI는 계산을 잘하지만 목적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래서 인류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계산을 넘어서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인간은 진화하였다. 산업화 시대의 인간은 노동자였다. 손으로 움직였고 도구를 확장했다. 정보화 시대의 인간은 엔지니어였다. 코드로 사고했고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제 AGI 시대, 인간은 의미의 설계자 디자이너 어브미닝가 된다. 기계가 일하고 AI가 판단하고 AGI가 창조하는 시대에도 오직 인간만이 왜 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 질문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왜라는 질문이 부활한다. 모든 생산이 자동화될수록 가치의 중심은 어떻게 해서 왜로 이동한다. AGI가 모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남는 질문은 하나뿐이다. 그 방법이 옳은가?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서 의미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결정의 효율보다 방향의 윤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 AI는 최적의 답을 내지만 인간은 최적이 아닌 올바름을 선택할 수 있다. 의미의 설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철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과 윤리, 경제와 문화가 만나는 접점이다. 예를 들어 AI가 도시의 교통 흐름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다고 하자. 그때 인간의 질문은 효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효율인가가 된다. AI가 복지를 설계할 수 있다면 그 복지의 기준은 필요일까, 공정일까? 이 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가치다. 그리고 그 가치를 세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노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 형태가 바뀐다. 과거의 노동이 에너지의 소비였다면 미래의 노동은 의미의 생산이다. AI는 우리의 손을 해방시켰고 AGI는 우리의 사고를 해방시킨다. 그 다음 남는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 것인가라는 인간 고유의 과제다. 이제 진정한 노동은 의미를 선택하는 노동, 방향을 세우는 노동, 그리고 책임을 짊어지는 노동이 된다. 앞으로는 기술과 인간의 새로운 동맹이 체결될 것이다. AI는 도구였지만 AGI는 파트너다. 우리는 더 이상 명령자가 아니다. 대화자이며 협상자다. AGI에게 명령하는 인간은 AI 시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제 우리는 의미를 제한하는 존재로 변해야 한다.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AGI는 그것을 실현 가능한 형태로 번역한다. 그래서 AGI 시대의 리더십은 통제력이 아니라 설계력이다. 방향을 제시하고 맥락을 정리하며 윤리를 디자인하는 리더가 세상을 이끈다. AGI는 언어를 모방하지만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AI는 슬픔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슬픔의 무게를 감당하지는 못한다. 이제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시스템의 균형추가 된다. 공감은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는 유일한 정보이며 따라서 공감은 기술 문명의 안전장치다. AGI가 세상을 계산할 때 인간은 그 세상을 해석한다. AGI가 진실을 보여줄 때 인간은 그 진실에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의 설계자가 되기 위해 인간은 세 가지 능력을 길러야 한다. 첫째, 해석의 능력 데이터를 사실로만 보지 말고 서사로 읽어내라. 둘째, 통합의 능력 기술의 수륜리를 한 문장 안에 묶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책임의 능력 결과의 주인이 아니라 방향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능력이 AGI 시대의 문해력이다. 기계가 세계를 계산한다면 인간은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신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방향의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생산은 자동화되고
판단은 기계가 대신하더라도 세상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로 이끄는 힘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AGI가 문명을 설계한다면 인간은 그 문명의 혼을 설계한다. 의미를 잃은 기술은 혼 없는 신전이고 방향을 잃은 계산은 목적 없는 바다이고 고무줄 없는 팬티다. 그래서 AGI 시대의 인간은 더 이상 창조의 주인이 아니라 의미의 수호자이자 설계자로 남는다. 그것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마지막 정의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올 AGI의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다음 편에는 챕터 4 AGI의 역할 효율의 제왕과 챕터 5 UBC와 새로운 사회계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딩 17세기의 항해자, 21세기의 계산자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드리오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